여러분은 지금 거머쥔 성공이라는 열매가 온전히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망설임 없이 확신하시나요? 혹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자격이 충분한지 때때로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지는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세상의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질문에 주저하며 아니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비슷한 울림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얻어낸 성취 앞에서도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이나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자격이 있나 하는 자기의심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한 심리 현상의 정체를 밝혀볼까요? 객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기꾼으로 여기는 이 현상을 우리는 바로 가면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후군은 단순히 겸손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를 넘어섭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언젠가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말 거야라는 뿌리 깊은 불안감이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죠. 마치 화려한 시상식 무대 뒤편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인물처럼, 혹은 높은 직책의 리더가 중요한 서류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처럼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들이 내면에서는 심한 괴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들은 자신의 성취를 순전히 운이 좋았거나 주변의 도움이 컸거나 혹은 그저 요령껏 해낸 결과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실제 내면의 불안한 자아 사이에서 깊은 괴리감을 느끼며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마저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처럼 가면증후군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림자 같은 불안감이자 깊은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면증후군이라는 그림자는 대체 어떤 내면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완벽주의와 과도한 자기의심이라는 늪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면증후군을 겪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하지 못하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완벽한 결과만을 추구하죠. 끊임없이 자신의 작업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단 하나의 불완전한 점이라도 발견되면 크게 좌절하고 이축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곧 과도한 자기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을 깎아내리고 성공을 외부 요인, 즉 순전히 운이나 타인의 도움 덕분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인지적 왜곡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 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지. 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 것뿐이야 라고 되뇌면서 말이죠.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땀방울은 애써 외면한 채 성공의 공을 외부로 돌리는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덫이 되고 맙니다. 이와 더불어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역시 가면증후군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들은 성공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혹은 언젠가 자신의 가짜 모습이 드러나 진짜 실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늘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위축되는 아이의 표정처럼 그들의 내면을 끊임없이 옥죄며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내면의 완벽주의와 자기의심,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성공이라는 성취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면증후군은 단순히 자신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깊은 내면에서 비롯된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불안감의 또 다른 뿌리인 성장 환경과 사회적 압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가면증후군이 단순히 자신감 부족을 넘어 개인의 깊은 내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불안감의 뿌리는 비단 개인의 내면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이 바로 가면증후군의 씨앗을 심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과거 흔적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어릴 적 우리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착한 아이, 모범생, 대단한 우리 아들딸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곤 하죠. 하지만 이러한 칭찬이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랑한다는 무조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만 가치 있다는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다가왔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성취와 결과에 달려있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더 높은 점수만이 부모님의 미소를 보장하는 시험처럼 평생 성과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와의 비교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니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네 그러니? 동생은 벌써 이걸 했는데 너는 아직도 못해? 와 같은 무심코 던진 말들은 아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나는 늘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누군가보다 못하다는 느낌은 결국 스스로의 성취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심리적 패턴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 속 모습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노력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감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성공은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증명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가면증후군이 개인의 내면을 넘어 과거의 흔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패턴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감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눈을 돌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완벽하게 필터링된 이상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며 우리를 끝없이 자극하죠. 빛나는 커리어를 가진 친구, 완벽한 가정을 꾸린 지인, 멋진 취미생활을 즐기는 인플루언서들의 모습은 마치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이들조차 소셜미디어 속 이상적인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죠. 또한 특정 분야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경험은 가면증후군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고위직에 오른 여성 리더나 특정 인종이 주류인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소수 인종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의심과 편견에 맞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합당한가? 나의 성공이 혹시 특혜 때문은 아닐까? 하는 자기의심은 외부의 시선과 맞물려 그들을 더욱 옥죄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유리천장을 뚫었어도 그 위에서 계속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고단함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3인지에 대한 정답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숨가쁜 취업 전쟁, 그리고 직장 내 승진 경쟁까지 우리는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성취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언젠가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되죠. 결국 가면증후군은 개인의 내면적 요인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심리적 패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적 압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가면 뒤에 숨겨진 불안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느꼈던 그 불안감의 실체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가면증후군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가면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리적 전략과 실천 방안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면증후군이 단순히 개인의 자격지심이 아니라 내면의 복합적인 요인들과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압력이 얽혀 발현되는 심리, 현상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막상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토록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의 진정한 치유는 증상 완화뿐 아니라 그 뿌리를 이해하고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오늘부터는 가면증후군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점과 환경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를 보냅니다. 이때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기대는 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 아들, 딸은 뭐든 잘해낼 거야, 최고가 되어야 한다, 와 같은 말들은 겉으로 보면 격려 같지만 아이에게는 나는 항상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무거운 메시지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자신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무엇을 해냈는지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높은 점수가 적힌 시험지를 들고 와야만 부모님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미묘한 심리적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언니는 참 차분한데 너는 왜 그러니? 동생은 벌써 저만큼 하는데 너는 아직도 이걸 못하니? 같은 비교의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당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이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키우게 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강박적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나는 언제든 들통날 가짜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가면증후군은 비단 개인의 성장 배경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적인 압력 또한 이 증후군을 부추기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강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성과와 승진으로, 심지어는 개인의 행복조차도 남들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소유했는지로 평가하곤 하죠. 특히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이러한 비교 문화를 극대화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 화려한 성공담, 행복한 순간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행사진, 명품 구매 후기, 완벽한 몸매를 뽐내는 모습들을 보며 은연중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깊은 소외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이러한 압력은 특정 분야의 소수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여성 리더, 또는 특정 인종이 주류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들은 자신의 성과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기보다 편견의 시선 속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성공을 거두더라도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닐까, 운이 좋았을 뿐인데 곧 들통나지 않을까 하는 자기의심에 더욱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빌딩 숲 속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한 개인의 모습처럼 사회에 보이지 않는 압력은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면증후군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자격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된 완벽주의와 조건부적인 사랑, 그리고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복합적인 심리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가면증후군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마주한 가면증후군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완벽주의와 조건부적인 사랑,
그리고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피어나는 복합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잣대는 객관적인 수치나 타인의 시선으로만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이자 내면의 충만감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껏 느끼셨던 그 막연한 불안감은 결코 실패의 그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그림자인 거죠. 마치 거대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발밑의 아찔함을 느끼듯 새로운 도전과 성취 앞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자기의심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이룬 성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꽁꽁 묶어두었던 불안감의 실체를 이렇게 명확히 파악하고 나면 그것이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줄 테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가면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더욱 건강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거나 혹은 너무 커 보여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내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성공의 진정한 시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묶어두었던 가면증후군이라는 심리적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가면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리적 전략과 함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